장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장. 그래서 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 거기 때문에 복습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좀 중요한 포인트 좀 이야기할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면역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결론. 여러분 몸에서 면역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장입니다. 여러분 면역의 80%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경약 상태를 보면요. 10명 중에서 3명이 이미 변비가 있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은 과민성 대장증상이라 그래서 지금 장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져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소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요,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의 발병 빈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불과요. 제가 전문의 생활 20년 했는데, 20년 전에는 대장암은 암 순위에 한국인들 안 들어있었어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놈의 대장암이 갑자기 막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장암이 1등 한다고. 근데 천만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이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 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엄청 많이 했는 거예요. 매스컴이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장암이 1등까지는 아니고요. 쫙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중. 그래서 한 3등이에요. 3등.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면 이제 장이 지금 뭐예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을 생각하면서 내 장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정도로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나마 대장암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남자는 1등이 아직도 위암이에요. 2등이 폐암이고 3등이 대장암. 전립선암이고 간암이고 3등 대장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성은 1등이 유방암 갑상선암, 3등이 대장암. 그래서 지금은 1등은 아닌데 한 3등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피크를 안 치고 있는 거죠. 많이 궤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국인들한테 이 소화기계통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은 위부터 사실 위장병은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위장병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병이 우리나라에 있잖아. 무슨 병이 있어요? 화합병. 화합병. 그죠? 네, 그런 거. 쉽게 말해서 그 정도로 한국인들 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기 계통에 여러 가지 문제, 이건 보면 아시겠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본사 자료인데요. 요거 하면서 오늘 제가 처음 공부한 거예요. 비타민 U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있죠? 근래에 나온 거예요. 비타민 U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메틸메티오닌 뭐죠? 메티오닌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뭐 하나의 화학적인 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이걸 비타민 U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에 많으냐면 녹황색 채소에 많아요. 옆에 보면 뭐 있습니까? 양배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파슬리, 알팔파, 시금치. 대부분 우리가 양배추, 브로콜리, 파슬리, 알파파, 시금치 생각하면 몸 좋은 거 맞네 이런 생각 하지 있죠. 좋다 하더라. 그죠?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야? 비타민 U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녹황색 채소가 어디에 좋으냐면 위에 좋아요. 제가 위에 좋다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비타민 B, C, 유산균 이야기를 많이 했지. 제가 비타민 U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U가 위에 탁월한 기능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점막을 복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산 과가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요. 그래서 위궤양이라든지 십이지장, 소화성 궤양의 증상을 약화시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양배추 많이 먹어야 되겠죠. 브로콜리 많이 먹어야 되겠죠. 알팔파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시금치 이런 거 많이 먹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요. 식품 안전 나락한 데서 이제 깻잎에 대한 얘기 나와요. 여러분 깻잎 좋아하십니까? 깻잎 맛있잖아요. 깻잎 안에 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톨. 근데 이 피톨이 위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전부 다 어디에 좋아요? 위에 좋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깻잎에 들어있는 이 피톨이 위장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깻잎에는 피톨 외에도 ETA, 뭐 엽록소, 베타카로틴 이런 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녹황색 채소가 위에 좋구나. 요거를 머리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장누수 증후군은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은 결국 뭐예요? 장점막이 파괴됨으로 해서 장점막을 통해서 안 들어가야 되는 뭐가 들어가 버려요? 독소가 다 흡수돼 버리죠. 그러면은 장은 바로 혈관과 연결되고 이 혈관 다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고 다시 간으로 가는 이 독소가 어디로 가요? 뇌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장과 간과 혈액과 뇌는 연결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장뇌축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생겨요? 독소들이 몸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 그죠? 그 다음에 알러지 이런 게 다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은 알러지가 생기고 장이 나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물론 장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 뭐 베체트병이 아니고 그것 맞죠? 장에 생기는 게 뭐예요? 크론즈 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장에 바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자가 면역 질환도 장이 나쁘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장부수 증후군이잖아요. 장벽과 벽은 탄탄하게 이렇게 꽉 짜여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타이트 정션을 그래요. 근데 이 타이트 정션이 우리말이 뭔지 모르겠다. 제가 타이트 정션 안 넣고. 세포 간 밀착 접합. 이 말도 어렵죠. 그래서 이게 파괴됨으로 해가지고 독소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이 나빠지면 간극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독소가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장누수증후군, 리키 겉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이 점막 손상으로 얘가 투과성이 변환되고 좀 지워주세요, 리드님. 음소거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밀착 접합이 손상됨으로 해가지고 리키거 신드롬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결국 뭐예요? 장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장을 나쁘게 하는 거는요. 1번이 뭐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뭐예요? 육식이에요. 육식을 포함한 술, 담배 이런 거잖아요. 그 외에 너무너무 많아요. 음주, 흡연, 동물성 단백질, 금방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같은 거. 그 다음에 도정된 곡물. 아까 했지만은 도정된 곡물은 간에도 나쁘지만은 어디도 나빠요? 장에도 나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탕, 단 음식은 간도 나쁘게 하고 장도 나쁘게 하고. 그다음 스트레스, 그죠? 그다음 장내 유해균, 중금속, 항생제. 결국은 뭐예요? 간에 나쁘게 하는 것도 장에 다 나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장누수증후군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저렇게 많은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피로 두통, 면역력 저하, 불면 우울증, 유해산소 증가, 마지막에 자가 면역 질환의 증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뭐만 장하면 뭐 생각합니까? 유산균 생각하죠. 맞습니까? 맞죠? 근데 사실은 유산균만 장을 좋게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이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유산균 좋은 거 알지. 그죠? 유산균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장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유산균이지. 그래서 유산균은 결국 뭐냐면 장 내에 있는 유익균을 높여줌으로 해가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나? 그래서 유산균 플러스 뭐야? 유산균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함께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죠? 바로 식이섬유예요. 그죠? 식이섬유는 여러분 뭡니까?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는 뭡니까? 식이섬유는? 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뭡니까?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입니다.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우리 탄수화물 먹었는데 소화되는 거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지요. 근데 이 식이섬유는요, 소화시키지 못하는 탄수화물이 식이섬유인 거예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는요, 그 중에서 뭐의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뭐란 말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시겠죠? 네.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우리 위드인 프리바이오틱스 들어있는 이눌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캡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뭐 들어있습니까?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죠.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유산균 억제 인자는 결국 장을 나쁘게 하는 모든 인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항생제 2번이 뭡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설탕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이 있잖아, 의지적으로 설탕 안 먹어도요, 여러분의 음식 속에 설탕이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지발 스타벅스 가가지고 달달한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어? 빵집에 가가지고 달달한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실컷 밥 드시고 나가지고 초콜릿이라든지 뭐 있죠. 그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먹으면 뭐가 나빠져요? 간도 나빠지고 장도 나빠지고 다 나빠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GMO. 나는 GMO 안 먹었는데요. 여러분 먹는 음식 속에 GMO 들어있단 말이죠. 글루텐 아시죠? 소화 안 되는 스트레스. 문제가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해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신랑이 나를 괴롭혀. 상사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은요, 빨리 나가가지고 비타민 D, 비타민 C를 드시면 돼요.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들어져가지고 스트레스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수면 부족. 잠 못 자면 장 나빠지는 거 아시죠? 알코올. 끊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운동 부족, 흡연. 이 모든 게 유산균의 억제 인자예요. 자, 그래서 이 장내 환경이 유산균의 정책을 돕지 못한 환경에서 아무리 먹어도 이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밀착 접합을 뭐 해줘요? 복구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복구시켜준 접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밀착 접합은 뭐냐면, 장 같으면 장 안에 있는 루멘, 이게 뭐죠? 장 안쪽에 그죠? 공간 있고, 여기 점막이 있잖아. 이 장 점막을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습합니다. 자, 복습합니다. 장 점막을 복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점막하면 항상 우리가 뭐 생각하려고 했어요, 제가? 비타민 A, 또 비타민 B 생각하려고 했죠. A, B는 점막이에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오메가 3. 그래서 장점막 복구는 오메가3와 비타민 A, 비타민 B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점막도 결국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도 좋고, 아연도 좋고, 비타민 D도 좋고. 이거 머리에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로 머리 안 남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는 걸 그거 접목을 시켜야 돼요. 점막 하면 무조건 비타민 A, 비타민 B잖아. 그리고 글로 가는 혈액순환 좋게 해줘야 되겠죠. 오메가3. 그 외에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D, 아연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조금 머리 남죠? 네, 점막.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고 금방 얘기했듯이 비타민 A, 비타민 B, 오메가3 단백질, 아연 다 되죠. 플러스 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요. 뭘 드셔야 돼요? 그렇지. 뭐 된다고요? 또 그래서 먹으면 돼. 다 그랬어요. 머리에 못 넣겠다. 그러면 뭐야? 또 그랬어. 쉽잖아. 그죠? 네. 연구를 해보니까요. 칼슘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게 결국 뭐냐면 칼슘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네랄이죠. 장 운동과 관련된 칼슘이. 그래서 장은 결국 뭐냐면 운동이 잘 안 되면 장의 운동 리듬이 문제가 되면 과민성 내장 증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 운동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게 모두 도움이 되는 게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칼슘을 많이 안 먹었더니만 대장암이 많아졌어요. 너무 전문적인 건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글루타민 처음 들어보시죠? 아미노산이에요. 요즘 이 L-글루타민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아직 암에 있는 L-글루타민에 대한 제품은 없어요. 없는데 L-글루타민이 회복 아미노산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장에 좋다고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거 나오지 싶은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외에 여러분 비타민이 장의 수화력을 높여준다는 거,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뭐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셨지만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요 장이 좋아져요. 이건 연구 논문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비타민을 유산균하고 같이 먹는 거하고 유산균만 먹는 거하고 장 건강을 공부해봤더니만 같이 먹는 게 더 좋다. 같이 먹는 게.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면 비타민하고 유산균을 같이 먹을 때 장이 더 좋아지더라. 이해되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WS하고 유산균을 같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장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장기? 면역 장기. 그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 뇌축 이야기를 할 거고 장 폐축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장과 뭐가 연결됐다고요? 뇌하고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장과 또 뭐가 연결됐다고요? 폐하고 연결됐다. 장 뇌축이라는 이야기는 장청, 뇌청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한의학적인 그런 이야기 말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자, 지금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한번 생각해 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면 바로 뭔가 안 좋아진 거예요. 예민하면 장에서 속이 부글부글거리잖아요. 막 속도 쓰리고 뭐 속 따갑고 막 그러지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걸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뇌에서 무슨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지금 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장과 뇌는 어떻게든 연결돼 있다. 뭐에 의해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다. 자, 내가 지금 건강해. 잠도 잘 오고, 그죠? 기분도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으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분이 막 좋아지면, 기분 좋아질 때는, 그때는 뇌 호르몬 뭐가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돼요. 물론 뭐 엔돌핀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엔돌핀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세로토닌이잖아요. 엔돌핀은 약간 흥분시킨 상태에서 기분 좋게 하는 게 엔돌핀이라면, 세로토닌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돼야 돼요. 근데 원래 세로토닌은 뇌 호르몬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더니만 연구를 해보니까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장 내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연구. 특히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시영 박사. 그래서 보시면 자 세로토닌은 원래는 뇌에서 분비가 많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더니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기분이 막 좋아졌어. 내가 막 활력이 됐고 막 기분이 막 좋아 잠도 많이 잤어.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분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파민 분비가 되면 활력이 넘치거든요. 에너지가 막 넘쳐요. 세로토닌 분비되면 사람이 릴렉스 좋아지잖아요. 멜라토닌 분비되면 잠도 잘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더 건강해지는 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소화기관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 운동도 촉진되고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안 생기고 예민해지지 않아가지고 과민성 증상도 없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랬더니만 장내에 유익균이 막 증식을 막 하는 거야. 했더니만 이놈의 장내 유익균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 아시겠어요? 원래 세로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진 거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더 많이 공급을 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더 깨끗해지고 막 뇌 기능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우울해지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막 생기면은요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100m 달리기 하고 있는데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짜증 나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잘 수 있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 몸에서 너무 많이 분비해.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은 뭐냐면 내 몸 방어 기전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게 나오는 건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위기라 생각하니까 내 몸에서 나를 살리려고 막 분비하는 거지.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장에서 투과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벽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장기에는 막 그러니까 심장이라든지 뭐 근육에 이런 데는 막 에너지 많이 주는데 장은 나와버리는 거예요. 장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장에서 나쁜 노폐물이 흡수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유해균이 막 들어와가 독소가 막 몸에 들어오죠. 여기 독소가 어떻게 해요? 간을 타고 들어가지고 혈액 타고 어디로 가버려요? 뇌로 가버려요. 그러면 뇌세포에 뭐가 생긴다? 염증이 생겨요. 악순환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에 가지고 장 기능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려가지고 나쁜 독소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 독소가 결국은 여러분 뇌에 뭘 만들어요?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장뇌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뇌축이 고리를 내 끊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막 힘들면 어떻게든지 그걸 없애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뇌부터 못하겠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은요, 뇌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진조리더님? 네, 그런 개념으로 유산균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뇌의 스트레스 조절을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해주는 것이 장 건강에도 도움 되고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은 뇌 기능도 좋아진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결국 장도 나빠지게 되고 막 문제 생기지만은 장이 나쁜 사람은 결국은 나이 든 노인들은 치매도 빨리 오는 거예요. 인지장애도 빨리 오는 거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원래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원래는 뇌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네. 장의 보면 장의 뭐 적어놨나? 장 크롬 친화성 무세포 여기서 만들어진다. 결국 뭐냐면 세로토닌이 장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장대축이 그래서 기능성 소화기관 장애는요 결국은 뭐냐면요 환경 스트레스 때문에 이 때문에 결국은 독이 들어오면 장대축에 의해서 뇌가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 생기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어렵죠? 설명 제가 안 할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경에 의해 가지고요 CNS가 중추신경 뇌예요. 뇌신경하고 장내축에 의해 장내 미세물하고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추신경 중에서도요 베이거스는 미주신경 하는 게 있어요. 미주신경. 이건 뭐냐면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중에서도 10번 뇌신경인데 이놈이 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 미주신경 때문에 장의 신경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로 영향 미쳐버리는 거예요. 신경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꼬이는 이유가 그거라고. 이 미주신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뇌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야기 많이 했죠. 뇌하수체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그놈이 갑상선을 자극하고 뇌하수체에 어떤 호르몬이 난소를 자극하고 등소를 자극하고 부신을 자극하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ATP 뭐 엑시스라고 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몸에 있는 호르몬 분비하는 기능에다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뇌가 모든 것을 모듈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이 내가 모든 거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뭐가 장도 그 역할을 같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자, 연결돼 있다.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장뇌축 이야기. 그래서 신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다. 자, 그래서 CNS 중추신경과하고 장신경계가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게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더니만 장이 막 꼬이고, 장이 예민해지고 그랬죠? 이게,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또 역으로, 장이 나빠지게 되면은 뇌기능이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뇌를 개선하려면 장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장과 면역에는요, 왜 면역의 70%, 80%가 장에서 나오느냐면, 장에도 림프들이 나있어요. 여러분, 면역하면은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걸 가지고 림프절이라고 있잖아요. 임파선. 들어보셨죠? 장에도 이런 임파선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페이스 패치가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페이스 패치가 장에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면역 기능을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어려워요. 장의 면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 내 세균총, 루멘이라고 해요. 장 안에 있는 공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 이걸 좌우하는 거는 장 내 세균총인데, 여기 도움되는 건 유산균이겠죠. 자, 두 번째는 장 점막층이 있어요. 이 장 점막층에는 바로 뭐냐면, 아까 PS 패치고, 그러니까 점막이잖아. 점막 도움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비타민 B, 오메가3, 단백질, 아연 이런 거, 비타민 D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장 점막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면역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장 면역이, 삼중 면역에 의해서 시스템이 조절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모든 곳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유산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죠? 제품들이 다 관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방 제가 이제 장 내출 이야기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일단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코로나는 1차적으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폐로 들어오고 장폐죠. 왜냐하면은 폐하고 폐의 면역과 장의 면역이 연결이 돼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폐에 감염이 됐는데 장이 나빠져. 이런 사람이 또 역으로 장이 나쁜 사람은 코로나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장이 나쁜 사람이 면역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코로나를 없애는 거 맞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장과 폐와 뇌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과 면역이 우리 몸의 전체 면역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낫게 하고 싶으면은 항산화제를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고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란 말이에요. 장 면역을 높여줍니다. 유산균이 코로나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는 계시잖아요. 그럼 1순위로 유산균 먹어요? 안 먹지. 지금부터 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순위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복잡해서 뭐 설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 폐 감염이 되면 폐에서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폐에서 거기 뭐예요? 면역 세포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장으로 가요. 장으로 가가 장에서 이 염증하는 이게 면역이 막 되면서 다시 폐에 자극을 줘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거예요. 역으로 장이 나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숏체인 패티 애시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 안 할게요. 결론은 뭐다?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 이거예요. 장이 나쁘면 뇌가 나빠져요. 그죠? 장이 나쁘면 뭐가 나빠진다? 폐가 나빠져요. 그러면은 폐에 들어오는 어떤 거를 내가 예방해주기 위해서는 폐도 좋게 해줘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염증을 낫게 해줘야 되겠지만 또 뭐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장을 건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강의할 포인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 제가 강의하다 보면 간 이야기하면 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장 이야기 듣던 또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사실은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신데
면역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폐 감염이 일어나면 이 바이러스가 혈관 내 림프가 통해서 장으로 가고, 그럼 장에서 다시 장을 더 나쁘게 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갑자기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던가요? 그냥 코로나 들어와가지고 폐포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죠? 또 간혹 어떻게 멀티 여러 가지 장기가 파괴되는 경우 있잖아요. 다 이런 거가 파괴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다발성 장기의 파괴. 주로 어떤 애들이? 애들한테. 노인들한테. 이런 사람 주로 뭐예요? 면역력이 낮은 사람, 떨어진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에 대한 이야기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본사 자료인데 자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사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되셨는지 모르겠다. 이해 좀 되셨어요? 네, 이제 그래서 좀 되셨다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